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가을 아침, 선화 마님은 오늘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께서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신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허나 이 적적함은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구나. 여종 옥분이가 옆에서 위로하였지요. 마님, 서방님께서는 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고맙다 옥분아.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서 마님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어째 요새 들어 자꾸만 한숨이 느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마님은 홀로 방에 앉아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와의 협상이 길어져 1년을 더 머물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마님은 편지를 접으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놈의 생과부 신세는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구나. 매일 밤마다 마님은 외로움으로 사무치는 것 같았답니다.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4년이나 독수공방이라니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루하루가 감옥살이랑 진배 없구나. 마님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꽃처럼 피어날 나이에 홀로 양반가의 며느리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촛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은 일찍 일어나 안차의 뒷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디선가 우물물 깃는 소리에 마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바깥차에 마당이 보였지요. 에그머니나 저게 뭐야?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장한 사내 하나가 상의를 걷어붙이고 우물가에서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마님, 저자는 새로 들어온 봉대라 합니다. 어제 제사 준비로 바빠서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출신은 어디였느냐? 잘 모르겠는데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라 하더이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얼른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하인을 훔쳐보았다는 사실에 얼굴이 붉어졌지요. 전고가 되어 마님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대 밖에서 봉대가 무거운 곡식 자루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원힘이 장사로구나. 어쩜 저리도 강한 사내가 있는지. 마침 향단이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지요. 새 머슴이 일을 참 잘하지요. 힘이 세고 부지런하다고 칠복이 아재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하냐? 바깥일은 내 알바 아니니라. 마님은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허나 눈길은 여전히 봉대의 뒤를 쫓았답니다. 저녁 무렵 마님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지요. 그때 무거운 항아리를 나르던 봉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내심 봉대 생각을 하던 마님은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자는 게야. 아이고 마님 죄송합니다요. 깜짝 놀란 봉대는 뒤로 물러서다 헛발을 딛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항아리를 떨어뜨릴 뻔하였지요. 마님이 잡아준 덕택에 봉대는 간신히 항아리를 내려놓았답니다. 10년 감수했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마님. 그때 마님은 봉대의 강한 손길과 손가락이 닿았지요. 손에서 전해지는 열기에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조심하여라. 마님은 황급히 손을 빼고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봉대의 손가락 감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한참이나 다스려야 했답니다. 아니 내가 어찌 이러한 마음을. 마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허나 눈을 감아도 봉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날 밤 마님은 봉대가 눈에 아른거려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은 하얗게 변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마님 서방님의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고맙구나. 그럼 줘보거라. 내용을 읽던 마님의 눈빛이 몹시 흔들렸지요. 무슨 일이시옵니까, 마님? 서방님께서 승진을 하셨다는구나. 잘 되었습니다요. 감축드립니다요, 마님. 해오나 임무가 더 늘어서 귀가가 3년 더 연장되었다는 게야. 마님의 표정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지요. 하염없이 마당만 보던 마님은 어느새 봉대의 뒤를 쫓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마님이 창고를 점검할 때였지요. 무거운 이불 상자를 꺼내려다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일하던 봉대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멍대구나. 고맙다. 봉대가 마님 옆으로 다가와 이불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지요. 그때 봉대의 어깨가 슬쩍 마님과 스쳤지요. 마님은 봉대의 체온이 느껴지자 온몸이 짜르르 했답니다. 봉대야, 자꾸만 몸이 닿는구나. 좀 옆으로 비키거라. 죄송합니다요. 미처 몰랐습니다요. 마님의 살결은 어찌나 부드러운지 무슨 비단에 닿았나 싶었습니다. 하여 봉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렸지요. 마님께선 참으로 갑작스러운 봉대의 말에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하인의 신분으로 감히 마님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꾸짖기는커녕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리하구나. 이만 나가겨라. 그렇게 봉대가 물러갔지만 마님은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마님, 요즘 얼굴에 화색이 도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마님은 옥분의 말에 당황하여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것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뢰를 범했나이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옥분아, 오늘 저녁엔 일찍 물러가 있거라. 내 홀로 있고 싶구나. 네,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옥분이 나간 후 마님은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린 듯 하였지요. 마침내 마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옥분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봉대에게 겨울 이불을 좀 옮겨달라 전하거라. 마님, 이불은 이미 며칠 전에 꺼내놓았습니다요. 창고 안쪽에 있는 이불 말이다. 요새 한기가 심해 그걸 꺼내고 싶구나. 눈치 빠른 옥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네, 마님 바로 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옥분은 조용히 바깥채로 향했습니다. 누구시오? 옥분이야. 봉대가 문을 열자 옥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창고에 있는 겨울 이불을 옮겨달라 하셨다. 아지 지금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래, 마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다. 아무도 모르게 봉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창고 안에서 마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마님, 이불을 옮기러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봉대야. 봉대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너를 보지 않았느냐? 네, 마님, 아무도 모릅니다.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마님. 봉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은 가슴이 콩닥거려 기절할 것 같았지요. 봉대야, 나 너무 떨리는구나. 마님 안심하셔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요. 봉대는 조심스럽게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도 살며시 봉대를 껴안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과 봉대는 틈난 나면 창고에서 밀회를 거듭하였지요. 둘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처음에 어색함은 성큼 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늦게 왔구나. 내가 기다리다 죽는 꼴을 보고 싶었느냐? 죄송합니다, 마님. 칠복이 아재가 갑자기 곡식 창고를 점검하라 해서요. 또 늦으면 용서치 않을 테니 그리 알거라. 마님이 토라진 흉내를 내었지요. 그러자 봉대는 마님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열기는 바깥의 추위를 잊게 했지요. 마님, 이렇게 밤에만 만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낮에도 마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야. 그러나 사실 마님도 속으로는 봉대의 말에 설레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홀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는 봉대의 모습이 보였지요. 봉대야, 요새 날이 추워 장작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구나. 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이 봉대가 몸이 부서져라 장작을 패놓겠습니다요. 원 그래도 쉬엄쉬엄 하거라. 두 사람은 눈웃음을 교환하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나 모퉁이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여종 향단이었지요. 향단이는 마님과 봉대를 뚫어지게 지켜보다가 이윽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봉대와의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마님이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는 봉대가 아닌 향단이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인원 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봉대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향단의 말에 마님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가거라.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 입은 무겁습니다. 마님과 봉대와의 관계도 발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님은 향단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향단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직은 없습니다, 마님. 다만 앞으로 마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향단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허나 마님은 향단이가 나간 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향단의 협박 이후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집에 뜻밖의 손님이 도착하였지요. 시어머니 정씨가 가마를 타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래간만이구나, 며느라. 어머님, 어쩜 이리 갑작스럽게 오셨는지요? 편지를 못 보았느냐. 우리 며느리의 안부가 걱정되어 찾아왔다. 정씨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님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살폈지요. 네가 홀로 지낸 지가 벌써 4년째로구나. 젊은 여인의 몸으로 쉽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서방님의 귀가를 기다리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하인들 관리는 어떠하냐. 특히 젊은 하인들은 관리하기 어려울 터. 정씨의 질문에 마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허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요. 모두 본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참 다행이구나. 요즘 들어 젊은 마님들이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경우가 허다해서 말이다. 그날 이후 정씨는 당분간 마님의 집에서 머무르기로 하였답니다. 마님, 시모님께서 하인들에게 마님에 대해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물어보시더냐? 마님께서 누구와 자주 대화하시는지, 밤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등입니다. 특히 향단이에게 꼬치꼬치 물으셨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옥부나 봉대에게 전하거라.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네, 마님, 조용히 전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님은 정씨를 모시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관찰했지요.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집안 살림을 함께 살펴보고 싶구나. 특히 젊은 머슴들이 많아 걱정이 되는구나.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봉대와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초조하게 오가며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누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금 가문의 어른이 와 계시니 위험하다. 봉대는 어깨가 축 처져서 가버렸습니다. 마님은 마음이 아팠지요. 정 씨가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마님은 조심스럽게 안차의 창고로 향했지요. 창고에 들어서자 봉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헌데 표정이 어찌 불만스러웠습니다. 마님, 저는 매일 밤 창고에서 마님을 기다렸습니다. 봉대야, 미안하구나. 요즘 시어머니의 감시가 심해 오기가 어려웠다. 마님은 봉대의 손을 잡으려 했지요. 허나 봉대는 한 걸음 물러섰답니다. 마님,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이럴 벤 다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기하다니? 마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마님은 저 따위는 생각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토라진 봉대는 마님의 부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정 씨가 잠든 시간을 틈타 봉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마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봉대야, 아침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널 아끼는 것을 어찌 해야 알아주겠느냐? 봉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욕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마님, 저는 더 이상 그저 몰래 만나는 하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값진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값진 교시라니? 재물이랑 다른 하인들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님은 봉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득을 원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네가 그런 마음이었더냐? 마님, 우리의 관계가 발각되면 저는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배신감과 절망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나 봉대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요. 알겠다. 비단과 은화를 줄 터이니 그것으로 만족하거라. 감사합니다요, 마님. 봉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였지요. 허나 마님은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음 날 마님은 약속대로 봉대에게 동구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봉대가 굽실거리며 가자 마님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지요. 내가 미쳤지. 어째 저런 것을 믿었단 말인가? 그때 누군가가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향단이었지요. 아마도 마님이 봉대에게 돈을 주는 광경을 지켜본 것 같았답니다. 허나 마님은 봉대에 대한 실망으로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새벽 마님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봉대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봉대가 자꾸만 재물을 달라고 보채는구나. 머슴 주제의 분수를 모르는 자로군요. 마님께서는 너무 마음 약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제 나도 강해져야겠구나. 마님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결심한 마님은 봉대를 불렀지요. 마님, 오늘도 저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봉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교만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것을 바꿔라. 마님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봉대는 주머니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없다. 난 더 이상 널 만나지 않을 것이야. 마님의 말에 봉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요. 우리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좋겠습니까? 네가 감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멍석마리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썩 물러가라. 마님의 일갈에 봉대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듬직한 사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고맙다 옥분아. 네 말대고 봉대를 감으로 잘하셨습니다요. 두 사람이 안채 마당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밤중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마님과 옥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정 씨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잠시 바람을 쐬고 왔을 뿐입니다. 그래? 헌데봉대는 다른 말을 하더구나. 너한테 재물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게 참말이냐? 가만 보니 봉대와 향단이가 먼 발치에서 서 있었지요. 이미 정 씨에게 모든 것을 불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간악한 며느리 같으니라고. 이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야. 정 씨는 호통을 치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봉대와 향단이도 정 씨의 뒤를 따랐지요.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마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정 씨의 방에서 향단이 나왔습니다. 시모님께서 내일 아침 일찍 심부름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님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 씨는 남편 윤승지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것이었지요. 마님과 봉대의 관계가 모두 폭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마님은 침소에서 초조하게 오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 마님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옥분아, 나에게 큰 고민이 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마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옥분이는 대번의 상황을 눈치챘지요. 마님은 평생 저를 친자매처럼 여겨주셨지요. 그런 마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허면 어찌해야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옥분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마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뒷수습을 하면 시간이 있습니다. 마님은 창고 뒤편에서 봉대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님을 배신한 봉대는 껄렁껄렁하게 걸어왔습니다. 마님,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진작에 마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일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네가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결연함이 어려 있었지요. 시어머니께 재물 몇 푼 더 받았다고 끝난 줄 아느냐? 이대로라면 너는 강상죄로 능지처참될 것이다. 마님의 말에 봉대는 찔끔하고 말았지요. 하기사 마님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봉대는 공포에 질려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지요. 지금이라도 달아나야 합니까? 소용없다. 관아에서 우릴 잡으려고 할 것이다. 그럼 어찌 해야 합니까? 봉대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지요. 우리에겐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시어머니가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만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모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봉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지요. 어느새 마님의 눈에는
광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밤이 보름이야. 모두가 잠든 시간에 네가 정씨의 방에 들어가거라. 가서 이 약을 먹이면 된다. 만약 들킨다면? 들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봉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마님, 살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마님과 봉대는 보름날 정씨를 해치기로 다짐하였지요. 마침내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님은 봉대와 만났지요. 봉대는 잔뜩 겁먹었는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봉대야,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네 마님, 이 일이 끝나면 약조한 대로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지요?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마님은 봉대를 끌어안았습니다. 허나 마님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해가 저물고 마님은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분이 들어와 차를 가져왔습니다. 마님, 차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알겠다. 이제 저녁 식사 후 하녀들을 모두 내 방으로 불러라. 겨울 이불 손질을 핑계로 모두 늦게까지 함께 있자고 하거라. 네, 마님. 옥분이 나간 후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이 일이 끝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야. 마님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듯 자꾸만 되뇌었답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오른 그날 밤, 봉대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건네준 약이 들려 있었지요. 그것은 곧 정씨의 생명을 앗아갈 도구였습니다.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봉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님이 약속한 부에 대한 욕망이 아른거렸습니다. 허나 다른 한편으로는 극악한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여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님이 하녀들을 모아놓고 이불 손질을 하는 소리였지요. 그녀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준비한 안배였습니다. 여기로구나. 봉대는 정씨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새로 깊이 잠든 정씨의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봉대는 달빛에 비친 정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봉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단지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지요.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구나. 몇 번이나 망설이던 봉대는 마침내 약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씨의 입에 흘려 넣으려 하였지요. 그날 밤 마님은 침소에서 하녀들과 함께 이불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마음은 온통 봉대가 맡은 임무에 가 있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모두 물러가 쉬거라. 하녀들이 모두 나간 후 마님은 방 안을 초조하게 오가며 봉대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 못난 놈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결국 마님은 참지 못하고 직접 정씨의 방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칼을 소매 속에 숨기고 방을 나섰지요.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마님은 정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심스러웠지요. 마침내 정씨의 방 앞에 도착한 마님은 문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씨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님은 봉대가 약단지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대는 몇 번이나 약을 흘려 넣으려다 못하고 말았지요. 이 못난 거사.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보다 못한 마님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봉대는 마님에게 약을 빼앗겼지요. 죄송합니다요, 마님.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요. 비키거라. 내가 직접 하겠다. 마님은 직접 약단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때였지요. 쪽에 있던 작은 거울이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달빛과 촛불이 어우러져 거울 속 마님의 모습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지요. 마님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독약을 든 여인, 광기 어린 눈빛,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것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것은 마치 악몽 속에서 본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 씨가 기침 소리와 함께 몸을 뒤척였습니다. 마님은 놀라 약단지를 떨어뜨렸지요. 단지가 깨지면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시오? 마님은 공포에 질려 급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봉대와 마주쳤지요. 마님,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도저히 할 일이 못 되더이다. 마님은 봉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냔 말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은 자기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깨달았지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차라리 잘 되었다. 이대로 붙잡혀서 죽는 것이 낫겠구나. 다음 아침 관아에서 온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 사이로 마님이 나왔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양주 관아에서 왔습니다. 윤승지께서 한 달 후 귀가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일로 갑자기? 명나라 황제폐하께서 특별히 명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윤승지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일찍 귀국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여 이미 귀국길에 오르셨다 합니다. 전령이 떠난 후 마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아침 이슬이 맺힌 통로에서 마님은 봉대를 불러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차분하고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님, 저를 버리는 겁니까?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다. 여기 여행 비용이니 먼 지방으로 떠나거라. 마님은 봉대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충분한 여비가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마님, 유리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다. 봉대는 마님의 눈빛에서 확고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큰 절을 올렸지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님. 오후, 마님은 정 씨를 모시고 대청마루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정 씨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 그동안 저의 행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잠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부드러움이 어려 있었지요.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다. 애여며님? 나도 한때는 젊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 정 씨의 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일까요? 마님은 정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 네가 이제야 진짜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정 씨는 마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애틋함이 흘렀지요. 아들에게 쓰던 편지는 찢어버렸다. 그저 며느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했지.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 씨에게 깊이 절을 올렸지요. 한 달 후 윤승지가 돌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안채 창가에서 정원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님, 서방님을 맞을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이제 나가보거라. 마님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 녹은 정원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지요.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구나. 나도 늦지 않게 준비해야겠지. 마님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